자, 절지 심화과정 2편을 제작하겠습니다. 자, 30명리학 책을 가져가신 분은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삼신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14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2편. 자, 절지가 왔을 때 질병이 관절염, 디스크, 골절, 사고, 손발저림, 골다공증 장애, 흉터, 탈모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있을 때 그러냐? 연월일시 한 군데만 있어도, 연월일시 사주 안에 한 군데만 있어도 어찌 되었거나 절지가 중첩되는 날짜가 있어요. 어렸을 때건 조금 커서던. 그것이 여러 개 중첩되는 그 시점에서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에 된 자국이나 흉터, 장애, 골절이 됐다거나 막 이렇게 요 현상들 때문에 장애를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지가 중첩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 시점에서 맥없이 손발이 저리고 그 수족 냉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충과 형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절지에다가 충과 형이 같이 놓였어.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이 더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느닷없는 사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이혼해. 절지의 입장에서 보면 느닷없이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관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이렇게 막 재판을 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파하고 해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씩만 있으면 이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절지가 충형을 이루었는데 충이나 형을 이루었는데 충형이 됐는데 걔를 또 이쪽에서 시지에서 또 파를 할 수가 있고 시지에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월주나 연주에서 또다시 충과 형을 짰는데 파하고 해를 또다시 만날 수가 있잖아요. 이중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절지하고 충을 짰는데 해가 와버렸어. 절지하고 충형을 짰는데 파가 돼버렸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어날 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날 건 다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들은 다 일어나는데 오해가 풀립니다. 오히려 오해가 풀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망했던 마음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과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막 이런 것들을 다 그 모든 과정을 싹 다 겪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짜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내가 능력을 갖춘 것이 오히려 너의 덕분이구나. 이렇게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재회를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과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어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재회, 다시 만나서 다시 살게 되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 있죠. 첫 번째 결혼을 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폭력과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생활이 잘 안 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혼을 했어. 라고 각자 살았는데 서로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니 아,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가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말년에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옛날에
다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짰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십성에 절지가 놓였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비겁이 절지가 되었어. 그런데 자, 연주에 있을 수도 있고 월주에 있을 수도 있고 시주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비겁이 자, 만약에 공망이 됐다. 그러면 형제, 자매, 동료, 이웃 또는 뭐 국민, 국가로 보면 국민 전체가 비겁인 것이죠. 이렇게 비견겁제라는 것은 나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 너랑 나랑 똑같은 상황이야, 비슷한 상황이야, 같은 학생이야, 같은 선생이야, 막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비견겁제죠. 자, 그런 비견겁제 공망이 왔어. 그러면은 나는 형제간하고 같이 클 수가 없게 됩니다. 형제를 낳았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형제를 낳았어도 배다른 동생이거나 아니면 터울이 굉장히 많이 져서 같이 못 크는 상황. 또 형제가 같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넘보다도 못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만약에 이혼을 하면서 언니는 아빠가 데려가고 동생은 엄마가 데려가고 요러한 상황. 요렇게 독자로 클 수밖에 없는 내가 외롭게 혼자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사실이고요. 자, 식상에 절지가 왔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자한테는 자식과 일과 건강입니다. 남자한테는 아내와 처가, 건강이 바로 식상이죠. 근데 식상에 절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한테 자식이 나하고 중단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산액이죠. 그러니까 식상에 절지가 들면 산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가 아프던가 직장이 없어서 돈 벌어먹고 살 수가 없다던가 내가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유산이나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에 절지가 있다. 그러면은 나도 내가 키우기가 힘들고 또 자식을 낳기가 너무 어려워. 산액이 따라. 그래서 유산 낙태가 따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낳았다면 내가 키우기가 힘들고 낳지 않았다면 유산이나 낙태 때문에 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일도 자꾸만 끊겨.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되게 그 일을, 전공을 살려서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래서 직업이 자꾸만 끊기는 현상.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상에 절지에 놓으면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나 무슨 그 성인병, 나을 수 없는 희귀 질환,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연주, 월주, 시주, 일주 뭐 이렇게 연월일시에 있다면 그 해당 시기에 아픈 것이고 해당 시기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운에서 왔어. 그럼 10년간이죠. 10년간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는 상황. 우리 아이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식상에 절제에 놓있다. 그러면은 우리 아기가 낳기도 힘들지만 유산 낙태 때문에 낳기도 힘들지만 우리 아기가 성소수자이거나 비만하거나 왕따이거나 소심하거나 그리고 자폐이거나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 상황, 거기에 놓이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처가나 건강, 그러니까 식상의 절제에 놓일 경우에는 남자인 경우
건강이 굉장히 해당 시기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거나 장애를 갖는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다는 점과, 그리고 처하고 아내가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처가에 대해 무관심을 이제 막 관심을 막 쏟아주고 막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살아도 왕래가 거의 없이 넘처럼 살고, 안 그러면 아예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재성의 절지야. 여자한테는 부친, 시모, 돈이죠. 그러니까 재성의 절지가 왔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인연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거나, 연주에 있으면 진짜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월주에 있으면 20세에서 38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돈이 자꾸 새 나가. 그리고 직주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모 또한도 아버지하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없어. 혹은 시어머니가 계셔도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한테 그 어떠한 음떡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아버지이고, 놀러 다니면서 막 그냥 제비나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 살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이거나, 아니면 교도소나 뭐 이렇게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돈이 궁궁해가지고 막 돈이 좀 많이 끊기고, 돈을 잘 벌어도 내가 부동산을 사거나 뭘 사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갔다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전부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빚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하고 거기로 다 들어가 돈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싹 빠져나간다는 점. 그리고 절지에 들면 소비성이 좀 높아집니다. 돈을 잘 써요. 계획적으로 여기 어디 정말 써야 될 부분,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 덕후야, 이제 말하자면. 내가 로봇을 좋아해? 아니면 게임을 좋아해? 아니면 낚시를 좋아해? 뭘 좋아해? 해갖고 그쪽으로 돈을 다 써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그 소비가 아니라, 약간 이상한 쪽으로 돈을 쓴다는 점.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남자한테 있어서는 부친과 아내와 돈이니까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월주에 우리 부친이, 월주가 절지에 놓였어. 그럼 우리 부친과 아내와 돈을 거기서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도 내 와이프랑 살기가 너무 힘들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짧은 인연으로 끝나버린다는 점, 잠깐 연애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점,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점. 그렇지만 월주에 있으면 어쨌든 19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9년 안에 결혼과 이별을 다 그 안에 마친다는 점이죠. 그리고 월주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말하자면. 월주의 절지가, 재성의 절지가 딱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셔도 나한테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나한테 음떡을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버지가 이제 빚을 졌다거나 사업을 했는데 망했다거나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아버지가 그 해당 시기에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살아 계셔도 그 재성은 써먹는 재성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리고 돈까지도 내가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워. 아니, 벌긴 버는데 다 써. 없어, 남는 게. 써야 될 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없어요.
집세 내고 월세 내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맨날 주머니가 텅텅 비어.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해당 시기에. 자, 그래갖고 이제 관성이 절지가 왔다. 여자한테 있어서 관성이 절지가 오면 남편과 직장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직주의 이동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직업이 바뀌어버려.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해. 그리고 내 남편도 바뀐다는 점이죠. 남편도 바꿔야 돼. 파트너 체인지가 딱 와버린다는 점. 이별이든 사별이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갖고 관성이 절지야. 내 남편하고 나하고 끊어져야 되는 거는 내 남편이 죽던가 아니면 직장을 놓아버려가지고 재산을 다 말아먹던가 그럼 사업을 망하든가 안 그러면 내 남편이 바람을 피던가 이렇게 되면은 나하고 관계가 끝나버리잖아요. 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는 점. 자,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시주에 관성이 절지에 놓였어. 그러면은 파트너 체인지가 거기에 한 번 더 있다는 얘기죠. 직장도 바뀐다는 점. 내가 일하는 거. 그리고 이사도 가야 된다는 거. 그거고 남자한테서 관성에 절지가 왔어. 그럼 자식과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 끊어졌으니까 뭐예요? 내가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내 자식을 내가 키운다는 얘기예요? 와이프가 키운다는 얘기죠. 남자한테 있어서 자식과 절지가 마지막에 시주에 딱 와 있다는 얘기는 연주에 이제 월주에 있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애기 어렸을 때 내가 헤어져 이 뜻이고 시주에 와 있어. 그러면 애가 조금 큰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애들이 조금 큰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자식과 직장이 바뀐다는 거. 자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식과 떨어지게 된다는 점. 그러면 우리 자식이 이제 만약에 유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서 내가 자식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직장도 바뀐다는 거. 자꾸만 직장이 끊긴다는 점. 본인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성이 이제 절지가 왔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큰 역할을 하질 못해, 우리 집안에서.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셔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고, 동시에 내가 배울 만큼 배우지를 못해요. 인성의 절지가 와버리면 학업이 중단이 되는 현상. 집이 망해서 돈이 없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이 망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나를 대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학벌을 다 마치지를 못하고 이제 그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막 그렇게 학난학마라고 하죠. 학업이 끊긴다거나 끝끝내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막 이러한 현상,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애정결핍이 걸려요. 애정결핍이 걸려서 배우자에 대한 인성의 인성의 절지, 공망이 딱 들어오면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의심증이 조금 발달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애정결핍이다 보니까 늘 자기만 쳐다봐 주길 바라는 집착이 되게 커집니다. 그리고 학업을 꼭 추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야간에는 내가 이제 야간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내가 가야겠다. 그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분주다망하겠죠. 왜냐면 낮에는 일해야지, 밤에는 공부해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모질라게 막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분주하기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이으려면 너무 힘들다는 점. 근데 이제 그렇게 인성의 절지가 와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설혹 졸업장을 따더라도 내가 그 전공을 살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자격증은 써먹지를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다는 점, 십성의 절지에 대해서 훑어보았고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 갑신, 을류, 경인, 신묘 이 일주들만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신일 경우에 어린 원숭이잖아. 어린 원숭이. 을이라는 것은 어리다, 10대다 막 이런 뜻을, 청색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 갑을이라는 것은 애기다 이 뜻이거든요. 어린 원숭이. 또 얘는 병아리인데, 자, 커다란 새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새는 어차피 새는 쬐깐하잖아요. 어차피 막 사자, 코끼리, 호랑이 막 이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됐던 엄밀히 말하면 병아리지만 새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얘는 백호잖아요. 백호. 그리고 얘는 흰 토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네들은 먹잇감들이잖아요. 먹잇감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그래도 가해자야. 얘는 사냥을 하는 주체이고 얘네들은 사냥을 당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당하거나 어쨌든 똑같이 자, 얘네들이 야가 잡아먹든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이거나 어쨌든 짝꿍들이 본인도 이상하고 짝꿍도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결혼을 파탄나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 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저것 다 그냥 대입하려는 게 나는 공부가 다 안 됐어. 이거저거 다 볼란 게 나 이게 해석이 도대체 안 돼. 그러면 그냥 아주 쉬운 방법 그냥 외워요. 더 쉬운 방법 있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가 다 되면 그냥 착 보면 알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지만 그 방법을 지금은 안 알려줍니다. 왜냐? 이거를 풀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한테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 지금 현생을 사는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당신들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봐도 관상 또 목소리만 들어도 또 전화번호만 봐도 사주만 봐도 그냥 단박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맨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이제 그냥 문을 닫아야겠다 그때는 전수하고 갑니다만 그 전에는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면 공부하라고 공부 다 하면 나한테 테스트 받으세요. 이 삼신책 사가신 분들 테스트 받고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 내놔라. 난 공부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는 개별 테스트 후에 이제 알려줘요. 자, 그래갖고 자, 나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복잡해서 모르겠다. 나 그냥 머리 쓰기 싫다. 그러면은 절지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놈 하나만 외워. 그냥 외워. 자, 절지가 딱 왔어. 그러면은 짧은 인연. 짧은 인연. 아주 달달하지만 짧은 인연이 주어지고. 자, 만약에 월일시에서 왔어. 그러면은 20년 동안이겠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뭐 2, 3년 터울로 해가지고 뭐 한 여러 차례 7, 8번 막 이렇게 짧은 인연 1, 2년짜리 짧은 인연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 또는
1년에서 왔어, 1년. 1년에서 왔다고 칩시다. 세운에서 왔어, 1년짜리야. 그럼 한 두어 번 정도, 짧은 2년. 한 달을 사귀든, 며칠을 사귀든, 뭐 2달을 사귀든, 짧은 2년으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왜 그냥, 나하고 짝꿍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가 만약에 유부남이든, 유부녀든, 안 그러면 뭔가, 이제 지금 현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다 못 이뤘어. 직업이 없던. 어쨌든 짧은 인연으로 내 짝꿍이 온전히 되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짝꿍이 온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직주의 이동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을 거기서 하는 거야. 절지가 이제 작년에 이제 왔어.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든지 집을 사든지, 부동산 계약을 한다는 점. 자, 그리고 이사. 부동산 계약했으면 이사 가야죠. 내 거 집 팔고 이쪽으로 이사 가든가 이렇게 이사가 일어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관계가 단절이 와요. 육친이든 내 언니, 오빠, 동생이든 부모 형제든 또는 친구든 배우자든 어쨌든 누구하고든 단절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섭섭하고 자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 버려. 그래갖고 내가 잘못하든 너가 잘못하든 드러나요. 그래갖고 관계가 단절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자, 직주 이동은 여기서 했죠. 자, 번뇌. 머릿속에 지진이 납니다. 그래갖고 생각이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점. 절지가 끝날 때까지. 자, 장애와 중단이 계속 발생해요. 일이 쉽게 안 돼요. 계속 중단과 장애, 손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맥없이 내가 돈이 있는데도, 이민을 가려고 딱 보내놨더니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갖고 내가 지금 집도절도 없는 상황에 놓이고, 거기에서 지금 묶여놨기 때문에, 집 맡아준 곳에다가는 돈은 내야지. 부자더라도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자한테도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지는 못하는데, 내가 지금 그 나라로 이민 가기로 해갖고 짐까지 다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코로나로 발이 묶여버리면 난 여기서 이제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세 내야지. 내 집은 팔았지. 월세 이제 집은 구해야지. 기거할 곳은 필요하니까 이제 집은 얻어야지. 이제 다 보내버렸는데 이제 잠깐 동안 내가 써야 되는 그 물건들, 가전제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맨날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다 장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돈이 있어도 본다는 점. 이때는 소비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살 건 다 사야 돼. 쓸 건 다 써야 돼. 그래갖고, 이때 벌잖아요. 이제 1년이 절지라고 쳐봐요. 그러면 1년 동안 번 거는 다, 거의 다 써, 이제. 10년이 절지야. 그럼 10년 동안 번 거, 10년치 거의 다 써. 이 현상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갖고, 득다, 실다, 싹 써. 쓸 건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절지에 딱 놓였어. 그러면 뚱뚱한 사람도 이 절지가 오면 또 이제 살이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뻐져요. 예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절지에 있으면 예뻐 보여. 본인이 꾸밀 줄 알게 돼. 소비성이 높아지는 거는 딴 때는 내가 옷을 안 사 입는 사람이었다면, 잘 안 사 입는 사람이었다면 근검전략하고 잘 안 사 입는 사람이었다면 이때는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나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것도 하나는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장만을 하기 때문에 이 연애를 하려면 장만을 해야 하잖아요. 구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써요.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근데 자, 이제 시계가 있죠. 2편 가져가신 분들 보시면은
자, 일주마다 시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절지가 딱 왔다. 그러면은 요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점. 그거를 간단하게 그냥 외우십시오. 안 되면 이게 아직은 하나씩 접목해갖고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연지에 뭐가 왔을 때 이렇게 약간 정말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 대입을 못하겠다. 그러면 외워. 그냥 짧은 인연, 부동산 계약, 이사, 단절. 단절이라는 것은 부친과 아내와 배우자와 또 형제, 부모 형제,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 그 사람들이랑 자꾸만 인연이 끊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진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천간지지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거 계속 이렇게 일편 가져가신 분들, 그놈을 갖다가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릿속에서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음 거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궁금증이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 처음부터 이거 보면 머릿속 빠개집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점들 그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있다는 점,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